일본이 클로드 미토스를 이겼다. 미디엄 기사 제목은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실제 주인공은 일본 전체도 새 거대 언어 모델도 아닙니다. 도쿄의 사카나 AI가 만든 멀티모델 오케스트레이터 사카나 후구입니다. 강한 제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무엇을 비교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글은 월 20달러 구독으로 시작하지만 후구 울트라의 어려운 질의는 약 10달러가 들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한 요청 뒤에서 여러 모델이 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공식 가격표는 질문당 정액도 모델별 호출 요금의 단순 합산도 아닙니다. 실제 과금은 토큰 사용량과 구독 등급을 따릅니다. 첫 정의가 핵심입니다. 글은 후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기술 보고서에서는 후구 자체도 사용자 질의를 이해하도록 학습된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다만 GPT 5.5나 클로드처럼 모든 답을 혼자 만드는 단일 거대 모델은 아닙니다. 일반 후구는 작업자 하나를 고르고 울트라는 여러 모델의 역할과 검증, 합성 흐름까지 설계하는 오케스트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는 시스템과 단일 모델의 비교에 가깝습니다. 기사의 공개 구간을 따라온 뒤 댓글도 보겠습니다. 화면상 기사는 955회의 박수와 19개의 반응을 받았습니다. 구글과 스트라이프에서 보안 조직을 이끈 닐스 프로보스는 클릭베이트와 AI 슬롭식 글쓰기를 멈춰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작성자는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며 문학적으로 쓸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문구를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클로드를 이겼다는 문장은 결론이 아니라 검증해야 할 주장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이 복잡한 내부 구성을 직접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카나 AI는 전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하나의 모델 API처럼 제공합니다. 기존 오픈AI 호환 클라이언트에서 엔드포인트와 API 키를 바꾸어 호출할 수 있고, 내부에서는 GPT 5.5, 클로드 오퍼스 4.8, 제미나이 3.1 프로 같은 서로 다른 강점의 작업자 모델을 묶습니다. 두 제품은 같은 제품군에서 품질과 지연의 우선순위를 달리합니다. 일반 후구는 입력마다 작업자 하나를 골라 직접 호출에 가까운 지연 시간을 목표로 합니다. 후구 울트라는 여러 에이전트가 참여하는 작업 흐름을 구성해 품질을 우선합니다. 논문 재현이나 특허 조사처럼 복잡한 과제에 맞지만 응답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학습법도 두 버전이 다릅니다. 일반 후구는 한 번에 하나의 작업자를 고르는 라우터로 단일 단계 과제에서 지도 미세 조정을 한 뒤 실제 코딩 도구 환경의 다중턴 과제에서 진화 전략으로 보정합니다. 울트라는 컨덕터를 바탕으로 여러 에이전트의 역할과 통신 순서를 만드는 최대 5단계 워크플로우를 GRPO 강화 학습으로 익힙니다. 같은 이름 아래에서도 계산량과 동작 방식이 꽤 다릅니다. 울트라는 여러 모델을 부르고 필요하면 병렬 후보와 검증 단계를 포함한 에이전트 작업 흐름을 구성합니다. 반면 일반 후구는 오케스트레이터의 은닉 상태에 가벼운 선택 헤드를 붙입니다. 긴 답을 먼저 생성하지 않고 초반 상태만 보고 가장 적합한 작업자를 골라 지연을 줄입니다. 공식표는 11개 벤치마크를 제시합니다. 비교 대상은 후구의 작업자 풀에도 들어있는 오퍼스 4.8, 제미나이 3.1, 프로, GPT 5.5입니다. 출시 당시 페이블 5와 미토스 프리뷰는 공개 접근이 불가능해 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둘의 점수가 모두 있는 항목은 더 높은 값을 대표 점수로 썼다는 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개발자에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코딩입니다. 사카나의 표에서 후구 울트라는 SWE 앱 벤치 프로 73.7, 터미널 벤치 2.1은 82.1, 라이브 코드 벤치는 93.2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표에서 오퍼스 4.8의 SWE 앱 벤치 프로는 69.2, GPT 5.5의 터미널 벤치는 78.2입니다. 다만 이 표에는 사카나가 측정한 값과 각 제공자나 공개 리더보드에서 가져온 베이스라인 점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조합이 더 높아 보인다는 의미이지 동일 조건의 재대결은 아닙니다. 제목의 미토스 비교를 앞에 사카나 표와 엔트로픽 발표에 나란히 놓으면 더 분명합니다. 미토스 프리뷰는 SWE 벤치 프로 77.8, 도구 없는 휴메니티스 라스트 익셈은 56.8입니다. 후구 울트라는 각각 73.7과 50.0으로 낮습니다. 이 세 항목 중 GPQA 다이앤본에서만 후구 95.5가 미토스 94.6보다 0.9%포인트 높습니다. 일부 항목의 우위이지 전반적 승리는 아닙니다. 동일 기관이 같은 예산으로 재실행한 직접 대결도 아닙니다. 사카나의 터미널 벤치 2.1은 이벨스콥 1.8.1 기본 설정, 터미너스 2 하니스, 최대 500턴 조건입니다. 미토스의 92.1은 과제당 최대 100만 토큰, 4시간 제한, 과제당 5회 시도의 평균입니다. 모델 호출수와 비용, 지연이 다르므로 단일 점수만으로 승패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벤치마크 상대는 미토스 프리뷰였습니다. 이후 안스라픽은 후속 모델 미토스 5를 내놨고 6월 30일에는 수출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페이블 5는 7월 1일부터 전 세계에 다시 제공됐고
미토스5는 일부 승인된 미국 조직에 접근이 복구됐습니다. 영상 시점에는 페이블의 부재를 후구의 고정 우위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10달러라는 문장만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월 구독은 스탠다드 20달러, 프로 100달러, 맥스 200달러입니다. 후구 울트라 종량제는 100만 토큰당 입력 5달러, 출력 30달러이고 272K를 넘는 긴 컨텍스트는 입력 10달러, 출력 45달러입니다. 복잡한 요청 한 건이 비싸질 수는 있지만 질문 하나가 항상 10달러인 구조는 아닙니다. 개발 시 확인할 조건도 있습니다. 일반 후구는 특정 제공자 모델을 풀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울트라의 풀은 고정입니다. 요청별 사용량과 비용은 볼 수 있어도 실제로 어떤 모델이 선택됐고 어떻게 협업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러 제공자의 모델을 묶어 단일 제공자 종속을 줄이고 오픈AI 호환 API로 연동을 단순화하는 대신 라우팅 불투명성과 외부 제공자 의존을 감수해야 합니다. 실사용 반응에서는 장점과 비용이 함께 나왔습니다. 레디트의 한 사용자는 대규모 데이터 수집, 처리 프로젝트에서 20분 동안 약 3개 프롬프트로 주간 100달러, 한도의 35%를 썼다고 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한 명의 체험담이지만 그 사용자가 오퍼스 4.8과 코덱스에서 GPT 5.5를 X하이로 쓴 설정에서 놓친 문제를 후구가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스레드의 몇몇 댓글에서는 일반적인 코딩 작업에는 과한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성능은 좋아 보이지만 200달러 구독이 빠르게 소진됐다는 사용자도 있었습니다. 전환을 결정하려면 벤치마크보다 실제 지연 시간, 비용, 그리고 라우팅 품질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한 댓글은 멀티모델 라우팅 실험 경험을 근거로 더 구조적인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짧은 작업은 계획과 위임 비용 때문에 단일 모델보다 느려질 수 있고 제공자 정책이 바뀌면 작업자 풀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모델이 왜 선택됐는지 볼 수 없는 블랙박스 라우팅은 감사와 규정 준수가 필요한 환경에서 특히 부담이라는 지적입니다. 크로스 플랫폼 개발자의 관점에서는 용도가 선명합니다. 작은 UI 수정, 짧은 코드 생성, 빠른 질의에는 강한 단일 모델이 더 단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 저장소 전체 분석, 재현이 어려운 버그, 설계와 검증을 반복해야 하는 작업이라면 후구 얼트라가 추가 비용과 지연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제한된 과제로 비용과 시간을 측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카나 후구의 의미는 일본이 새 단일 모델로 클로우드를 쓰러뜨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강한 여러 모델을 어떤 순서로 부르고 검증하고 합칠지를 학습해 오케스트레이션 자체를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벤치마크는 흥미롭지만 실제 선택은 결과 품질과 함께 비용, 지연, 투명성까지 보아야 합니다.